류현진이 시즌 10승 고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는 류현진이 2013년 데뷔 때와 2014년 그리고 최고의 활약을 했던 2019년 이후 네 번째 두 자릿수 승수입니다. 참고로 2019년 류현진은 전반기에만 11승을 거두었습니다. 후반기 시작 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10승에 오른 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은 아니죠. 혹시나 전반기 세인트루이스의 잭 플레어티나 토론토의 마츠처럼 승운이 좋다면 20승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류현진은 산술적으로 16승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데뷔 후 최다승이 14승인데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메이저리그 최다승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는 다승 1위가 6명인데 그 중에 류현진이 속해 있습니다. 게리 콜, 랜스 린, 아론 스베일, 잭 그레인키, 크리스 배쉿. 류현진이 5명의 선수와 함께 공동 1위가 된 것이죠. 공동 1위에 속해 있는 팀들은 현재도 지구 1위부터 포스트 시즌을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한 팀에 속한 선수들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12승이 현재까지 최다승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핸드릭스가 평균 자책점이 3.85임에도 1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운이 좋죠. 류현진은 이번 10승이 바로 메이저리그 69승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한다면 70승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자책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류현진은 보스턴과의 경기로 6이닝 무실점을 거두면서 평균 자책점이 3.26이 되었는데 이는 다르비쉬의 3.27을 넘어서며 다시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도 2.99로 내려가면서 데뷔 때 본인의 목표였던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류현진이 직접 언급한 것 외에는 누구도 2점대 평균 자책점이 될 거라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류현진은 2019년 이후 좌완 투수 중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당연할 수 있겠죠. 올 시즌이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이니까요. 남은 경기 동안 2019년 모드가 되면 2점대 평균 자책점은 무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준 경기가 바로 보스턴과의 경기죠. MLB.com은 보스턴은 올 시즌 가장 일방적인 패배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토론토가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경기가 바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8득점이었는데 당시 선발 투수 로비 레이가 6이닝 3실점이었습니다. 류현진은 교체를 당해서일 뿐 계속된 무실점도 가능했을 만큼 류현진은 보스턴을 압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기보다 가장 일방적인 패배였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보스턴 지역 매체는 보스턴 공격은 류현진을 상대로 답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스턴은 토론토와 10경기 차이가 날 정도로 승률 1위를 질주 중이고 팀 타율도 매우 좋습니다. 토론토보다 낮을 뿐이죠. 이달의 선수에 뽑힌 좌투수 킬러 에르난데스, 버두고, 마르티네스, 보가츠, 게레로 주니어와 타점 순위 싸움을 펼치는 데버스까지 토론토만큼 호화롭습니다. 그런데도 류현진은 강타선을 상대로도 엄청난 호투를 펼쳤다는 것이죠. 류현진은 총 2개의 안타를 맞게 되었는데 에르난데스의 장타 외에는 강한 타구가 없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커브로만 2개의 삼진을 당했고 보가츠도 류현진에게 삼진을 당했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꾸준히 포심 평균 구속이 90마일을 넘기고 있는데 이번 보스턴전에서도 같았습니다. 다양한 구종으로 스트라이크 비율이 91.3%를 찍을 정도로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87개 공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4개의 구종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스턴뿐만이 아닙니다. 류현진은 동부지구에서 10승 중에 6승을 거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티모어를 약팀이라고 하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보스턴전 3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2.00, 양키스전 3경기 1승 2.50, 템파베이전 2경기 승패 없이 1.74로 강팀을 상대로도 정말 강합니다. 11경기 등판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이 2.35,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부지구에서 평균 자책점 3위 선수입니다. 류현진이 FA 자격으로 토론토를 선택했을 때 당시 토론토가 지구 꼴찌팀이었고 양키스, 보스턴을 가지 않는 이상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투수로서 살아남기 가장 힘들다고 하고 류현진이 통하지 않을 거란 지배적인 평가에도 오히려 류현진이 완벽하게 이 예상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펼치는 팀을 많이 만나면서도 승률이 좋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에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게리 콜은 어제 템파베이를 상대로 또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했고 3점대 평균 자책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왠지 자책점이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가 않죠. 팀의 에이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게리 콜은 류현진의 2배 육박한 연봉을 받습니다. 현재 다승 공동 1위, 평균 자책점은 살짝 앞선 것은 뭐 당연해야겠죠. 류현진은 현역 9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평균 자책점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클레이튼 커쇼가 2.48로 1위이고 디그롬이 2.50 그리고 류현진이 2.9999입니다. 커쇼는 누구도 깔 수 없는 이닝 소화부터 뭐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기록으로만 봤을 때 커쇼와 디그롬은 부상으로 이탈해 있기 때문에 현재 등판 선수 중에는 류현진이 평균 자책점 1위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디그롬은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갈 듯 했지만 부상 이탈이 길어지면서 정규 시즌 규정 이닝을 소화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영상 MVP도 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류현진은 지금부터 2019년 전반기 모드가 되면 사이영상 3위 안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정적인 이닝 소화와 2점대 중반 평균 자책점, 혹시 뭐 다승 1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류현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동부 지구에서 5개 팀 중 4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고 아메리칸 리그 3개 팀이 동부 지구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각 팀들이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양키스는 앤서니 리조와 조이 갈로를 영입하면서 타선을 강화시켰습니다. 보스턴도 지금도 강한 타선인데 워싱턴에서 카일 슈어버를 영입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템파베이도 넬슨 크루즈 거포를 데려왔습니다. 결국 류현진이 상대할 선수들이니까 조심은 해야겠죠. 그런데 토론토에겐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선 류현진은 아레나도 말고는 두려운 타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상 못한 일격이 꼭 하위권에서 나오더라고요. 윗 선수들은 하위권 타자가 아니죠. 류현진에게 두려운 타자라는 건 없습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은 막강한 선발 투수가 필요했을 텐데 아무래도 에이스 영입은 포기한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토는 워낙 타선이 좋고 강속구 투수들에게 오히려 더 강해서 그렇게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토론토가 투수들 영입에 신경을 썼고 드디어 캐나다도 입성을 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분위기를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로저스 센터 개막전에서도 토론토는 캔자스시티를 6대4로 이기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만원 관중을 허용하진 않기 때문에 빈자리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팬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들이 이제 좀 토론토 응원할 맛이 났습니다. 스프링어가 홈 팬들을 의식했는지 4타수 3안타를 치면서 애를 썼고 비셋과 에르난데스가 홈런을 치면서 홈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전 투수 스트리플링은 5와 3분의 1이닝 2자책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앞으로도 10경기를 토론토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전력 보강 상태에서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보스턴을 만나 많은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토론토 팬이 그러더군요. 모두 수입하길 바란다고요. 혹시 그럴 순 없을까요? 바로 그러면 와일드카드 2위 올라갈 테니까요. 류현진의 후반기, 토론토의 후반기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60여 게임에서 질주해 주길 바래 봅니다. 류현진 파이팅!